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소리와 동영상에 관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문자와 그림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소리와 동영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디지털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소리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샘플링 레이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설명처럼 디지털 오디오 기기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한 초당 샘플의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표본화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음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들을 아날로그 음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날로그 음원을 CD 음원으로 표본화할 때,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표본화하는 과정에서 이 CD 음원은 16비트를 사용했다고 해요. 16비트를 사용한 CD의 음원이 우리가 인간이 귀로 들을 때 품질이 매우 낮다라는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선생님처럼 그 음악에 대한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더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CD 음원은 16비트 값을 이용해서 표본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IT 기기, 즉 음악을 구현하는 그런 장비들이 IT 기기가 발달하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해상도 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해상도 음원은 CD 음원이 16비트로 만들어졌다면 고해상도 음원은 32비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질은 매우 좋아졌지만 파일의 크기는 매우 커지는 이런 디지털 소리 정보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러는 과정에서 표본화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음원을 몇 개로 추출을 하겠느냐, 이렇게 CD 음원처럼 16비트 값으로 추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해상도 음원처럼 32비트로 추출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 음원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맨 첫 번째 단계인 표본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표본화라고 하는 것은요, 입력된 아날로그 소리, 연속적인 자료값을 갖게 되죠. 이런 연속적인 자료값을 대표적인 음으로 추출하는 그 과정을 표본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표본화에 대해서는 A와 B 그림 두 개를 놓고 어떻게 표본하는 것이 그 디지털 음원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A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A는 1초당 똑같은 소리값인데 추출한 표본 수가 9개입니다. 9개죠. 자, B를 볼게요. B는 똑같은 1초인데 선택한 표본수가 25개입니다. 추출한 표본수라고도 해도 되고 선택한 표본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똑같은 초당 선택한, 추출한 표본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비트수를 보겠습니다. 소리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죠. 자, A 그림은 0, 1, 2, 3 모두 4단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를 표현한다는 얘기는 4개의 자료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4개의 자료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트로 표현한다면 2비트가 되겠습니다.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요. 자, B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B 그림은 0부터 여기 15까지 모두 16개의 자료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부터 15까지니까 16개의 자료를 표현하고 있다면 얘를 이진 코드로 바꾼다면 2의 3제곱이 되겠죠.
2의 4제곱이 되겠죠. 2의 4제곱은 16이니까요. 그래서 A처럼 아날로그 음원을 추출할 수도 있고 표본화할 수도 있고 B처럼 아날로그 음원을 표본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와 B를 놓고 보았을 때 어떤 표본화 과정을 거친 것이 음질을 훨씬 더 좋게 만들까요? A는 버리는 소리도 많고 단계도 훨씬 더 세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A 형식대로 우리가 소리를 추출했다면 실제 원음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소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반대로 B를 보면 훨씬 더 세밀하게 그 단계별로 소리를 추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소리라 하더라도 훨씬 더 세밀하게 더 많은 양의 소리를 추출했기 때문에 A에 비해서 B는 더 표준 원음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품질이 더 좋은 디지털 음원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는 표본화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 음원으로 변환하는 과정의 두 번째 단계 양자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추출된 표본값을 정수값으로 변환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표본화된 값에 대한 그림이 있죠. 아날로그 소리는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고 했고요. 표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연속적인 값 중에서 대표적인 값을 추출하는 과정을 표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본화된 값이 꼭 정수로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표본값을 5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표본값은 4.3 정도 될 수 있겠고 세 번째 표본값은 4.1, 얘는 한 2.9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소수값은 이진코드,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수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본다면 여기를 5라고 했을 때 4.3 정도 되는 것은 4로, 4.1이 되는 것도 4, 2.9 정도 되는 것은 3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정수값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양자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양자화 과정은 0101 디지털 소리로 변환하기 위한 그 전 단계를 거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 음원으로 변환하는 세 번째 단계 부호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호화라고 하는 것은 정수값으로 변환이 된 양자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정수를 0101이라고 하는 디지털 이진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이죠. 컴퓨터는 정수값을 이해하지 못하죠. 0과 1, 신호가 있으면 1이고 신호가 없다면 0인 0과 1 밖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화된 소리값을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코드로 변환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부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음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결국 아날로그 소리가 디지털 음원으로 변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리 정보 표현 방식에 따라서 소리 파일의 확장자가 달라지는데요.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는 소리 파일 그 확장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AV 파일입니다. WAV 파일은 윈도우 PC에서 주로 쓰이는 표준 오디오 파일입니다. 압축을 하지 않게 되죠. CD급 품질의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WAV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AIFF 파일은 애플의 표준 오디오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운영체제에 WAV가 있다면 애플 운영체제에는 AIFF 포맷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mp3입니다. 여러분이 음악 감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리 파일이죠. 얘는 MPEG 압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파일입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오디오 파일 포맷으로 소리나 음악이 그대로 녹음된 파일이죠.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합니다. 표본화하는 과정에서 소리의 음역에 따라서 들을 수 없는 소리 음역대도 있고 또는 중복되는 듯 아주 비슷한 음역대의 소리들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mp3 파일은 압축된 파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WAV 파일에 비해서 10배에서 12배 정도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그 CD에서 녹음이 되는 WAV 파일은 CD가 약 한 600메가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데 노래를 저장할 수 있는 한 20곡 정도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mp3 파일로 만들어진 것은 약 한 200곡 정도도 저장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mp3 파일은 WAV 파일에 비해서 얼마만큼 압축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MIDI 파일입니다. 우리가 MIDI라고 하고 있죠. MID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악기의 종류와 건반을 누르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보의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악보가 표현된 소리 파일을 우리가 MID 파일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작곡가들이 음악을 편곡하거나 작곡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 어떤 코드가 MID 파일 포맷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